자, 그리고 이 소식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카가 모녀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일이 있었죠. 이 사건을 당시에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변호를 했었는데 지난 대선 당시에 조카 변호를 맡게 된 경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논란이 불거졌었죠. 유족 측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 지난해 11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이 논란이 됐던 조카 살인 변호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적이 있죠.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 멀다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친척들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자, 지금 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과거 공판 기록 일부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공판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이 사례라고 하더군요. 예,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소송은 민사재판인데요. 네. 민사재판부의 이 검찰의 이 형사재판 기록을 준 것이 이렇게 빈번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민사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증거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검찰의 수사 기록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그 내용 전부를 분석을 해서 추가적인 어떤 뭐 혐의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뭔가 미심쩍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이 피해자 측의 입장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서 변론한 과정, 그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또 뭐 위법성이 있다라고 드러나면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결론은 이제 허위 사실. 예, 그때 변론을 했었을 때 과정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대선 과정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하나의 사법 리스크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문제 물론 유족 측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가지고 소송한 거에 대해서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내용을 보면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변호사가 어떤 법정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거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유가 있다면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떤 변호사가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변호사의 업무 자체가 피고인의 입장을 대리해서 얘기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이 잘 전달되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변호사의 업무인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심적으로 저는 충분히 동의해요.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그걸 제가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하는 모든 이런 말들이 다 그러면 법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과연 변호사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함께 참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